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던 날, 그 할머니는 손거울을 바라보며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나도 다 늙었지 뭐. 그 말에 저는 손을 꼭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머리카락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습관 탓이지요. 안녕하세요. 탈모 치료만 50년 넘게 해온 신태우입니다. 올해 86이고요. 아직도 진료실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특별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머리 감기 전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꾸면 탈모가 확 줄어듭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을 치료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탈모는 남녀노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정말 잔인한 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탈모 걱정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서울 성북구에서 진료받으신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73이셨고요. 단발머리를 늘 단정히 빗어 넘기시던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웃으시긴 했는데 웃음 뒤엔 큰 고민이 있었어요. 박사님, 저는 솔직히 아프진 않아요. 근데 하루에 머리카락이 10가닥 이상 빠지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딸이랑 외식만 해도 모자가 없으면 불안하네요. 그 말에 저는 간단히 물었습니다. 머리 감기 전 두피에 뭐 발라보신 적 있습니까? 그날 영자 어르신은 머리 감기 전에 그냥 샴푸로만 감으셨고 특별히 두피에 뭘 하신 적이 없었죠.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커피 한 숟갈과 코코넛 오일 몇 방울을 섞어서 머리 감기 10분 전에 두피에 살살 문질러 바르라는 것이었죠.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머리카락은 그냥 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뿌리가 있습니다. 두피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모근이 단단히 자리 잡고 건강한 모발이 자랍니다. 커피는요, 카페인 덩어리입니다. 이 카페인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모세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됩니다. 쉽게 말해 피가 쏴 돌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코코넛 오일은 피지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모공이 열리고 모근에 힘이 붙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에이, 설마 커피를 머리에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세수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엔 손녀가 머리숱 많아졌다고 머리를 쓰다듬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진료실에서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감기 전에 이것만 바르면 당신 머리는 변합니다. 이건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 문제입니다. 머리숱이 적으면 거울도 멀리하게 되고 외출도 줄게 됩니다. 머리를 감기 전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머리 10년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빗에 남은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 쉬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조금만 알면 머리카락은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머리를 감는다는 행위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이상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안엔 모낭의 생명과 피부의 순환 그리고 습관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번엔 진료실에 찾아온 최태식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8 되셨고 한약방을 30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머리 감으면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빠집니다. 샴푸를 못 쓰게 하나 봐요. 이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태식 어르신의 두피를 살펴보니 곳곳이 붉게 들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계면활성제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모공을 좁히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머리는 무엇으로 감느냐보다 감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기 전 피부에는 피지막이 얇게 남아 있습니다. 이 피지막이 모발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아주는데 샴푸가 들어가기 전 두피가 준비되지 않으면
필요한 보호막까지 전부 씻겨나가게 되죠. 그 결과 두피는 점점 메말라가고 모근은 약해지고 결국 머리카락은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머리 감기 전 두피를 손으로 5분간 문지르세요. 지압이 아닙니다. 그저 손끝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깨운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 순환이 촉진됩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머리에 3분간 올려두세요. 피부 온도를 올리면 오일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두피에 흘러드는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낭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가장 쉬운 준비 과정입니다. 세 번째, 커피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커피가 가진 카페인은 DHT라는 탈모 유발 호르몬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지방산이 풍부하여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두피의 유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보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태식 어르신께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라 권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죠. 선생님, 머리 감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전에는 감고 나면 머리숱이 줄어든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이젠 감는 것보다 준비하는 시간을 더 아끼셔야 합니다. 노화는 시간이 가져오는 결과지만 습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탈모 역시 그렇습니다. 하루 한 번, 머리 감기 전 10분의 선택이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어르신들도 머리를 감고 나서 건조하고 가려운 두피에 손이 먼저 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두피가 이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처방입니다. 세상 모든 머리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 하나로 세상 바람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머리를 귀하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감는 순간마다 우리 몸에서는 하나의 순환 회로가 움직입니다. 피부의 말단인 두피까지 혈액이 잘 도달해야 모근이 숨쉬고 자라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머리카락은 혈관의 끝입니다. 이번엔 팔순을 넘긴 이경순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꽃집을 하시던 분인데 은퇴하신 후에도 늘 헤어롤을 말고 다니실 만큼 외모를 아끼셨던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머리가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뿌리가 너무 가려워요. 밤에 자다가 긁다가 깨요. 머리 감고 나면 더 따갑고요. 경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실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모발은 빠지고 감을수록 가려움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두피 장벽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얇고 노화에 민감한 부위입니다. 특히 70대가 넘어가면 피지선의 활동이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보호 없이 계면활성제가 강한 샴푸를 쓰면 두피는 마치 사막처럼 갈라지고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라우르산과 카프릴산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해줍니다. 자극받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보습막을 형성해 줍니다. 저는 경순 할머니께 머리 감기 전에 두피에 코코넛 오일을 살짝 발라 손끝으로 3분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샴푸는 미온수에 희석해서 가볍게 거품을 내고 한 번만 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단계, 헹구기 전에 머리를 1분간 가볍게 쪼물러 주시는 겁니다. 이건 림프 순환을 도와 오일이 남기고 간
보호막이 제대로 안착되게 하는 일종의 수축 운동이지요. 경순 할머니는 그 다음 진료일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밤에 머리 안 긁고 자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모자가 아니라 그냥 햇빛 받고 다니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탈모란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고 난 머리에서 비듬처럼 가루가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두피를 눌렀을 때 살짝 따가운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두피 장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머리 감기 전 1분 준비로 10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커피와 코코넛 오일, 이 두 가지는 값비싼 치료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지혜이고 우리 몸을 아끼는 사랑의 습관입니다. 경순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젠 모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아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정영호 어르신은 69부터 모자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겨울엔 보온이고 여름엔 자외선 차단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지만 모자 아래 숨겨진 건 가르마를 중심으로 드러난 넓은 정수리였습니다. 선생님, 머리를 감고 나면 두피가 마른 종이처럼 들썩입니다. 요즘은 감고 나서 건조기 안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무슨 영양이라도 바르긴 하는데 이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샴푸 후 바르신다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모발 강화제, 앰플, 세럼, 다양한 제품을 쓰고 계셨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근보다 모발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뿌리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머리카락 끝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제품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러나 탈모를 막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모근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호 어르신께 두피 전용 에센스를 추천드리기보다 감기 전에 두피에 먹이는 습관을 들이시라 했습니다. 바로 생커피 가루와 식용 코코넛 오일을 1대1로 섞어 두피에 바르고 3분간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놀라운 이유는 첫째, 커피가루의 미세 입자가 두피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혈관을 자극하여 모근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촉진시킵니다. 둘째, 코코넛 오일이 각질 제거 후 노출된 두피에 자연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염증 유발을 막고 모세혈관의 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샴푸를 하기 전 두피는 이미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권한 건 두피용 나무 빗을 사용해 하루 3번 앞머리부터 뒤통수까지 천천히 쓸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림프계 순환을 자극해 노폐물을 빼내고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모근까지 밀어넣는 자연 자극법입니다. 영호 어르신은 처음엔 그런다고 머리숱이 달라지겠냐고 웃으셨지만 한 달 후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 박사님, 저녁에 감고 아침에 빗고 나가면 정수리가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요. 아내도 말했어요. 머리숱 늘었다고.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모발이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고 계시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탈모 치료의 핵심은 신체가 가진 회복력을 되살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 회복은 대단한 약에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생활 속 작은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혹시 빗에 빠진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그 빗을 들기 전 단 3분만 당신의 두피를 만져주세요. 그 손끝에서 모근이 살아납니다. 당신의 젊음은
아직 머무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오신 조병철 어르신은 79의 연세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발소에 다녀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박사 양반, 내가 머리는 없지만 지금 있는 털들만큼은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소. 이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자신의 몸을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 어르신은 유난히 정수리와 앞이마 부분, 즉 T존 탈모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머리 감는 시간도 짧고 두피 관리도 거의 하지 않으셨다지요. 그런데 그분에게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진한 믹스커피 한 잔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신다는 것.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커피를 한번 머리에 양보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리고 그 카페인이 탈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였습니다. 카페인은 DHT라 불리는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의 경우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작용하며 모근을 공격하게 되는데 카페인은 그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먹는 것보다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조 어르신께는 남은 믹스커피 가루에서 설탕과 프림을 제거한 생원두가루를 소량 준비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코코넛 오일 몇 방울을 섞고 머리 감기 10분 전 두피에 살살 문질러 바르도록 했습니다. 단 이마 라인과 정수리, 가장 많이 빠지는 부위를 중심으로요. 그리고 꼭 당부드렸습니다. 머리는 하루라도 덜 감아도 됩니다. 하지만 감기 전 준비는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 후 조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모자를 벗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정수리가 햇빛을 덜 받는 기분이요. 뭔가 덮인 느낌이 듭니다. 이게 혹시 털이 나는 겁니까? 저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실제 성장기 모발의 수가 늘어난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몸의 신호를 놓치는 일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다면 몸 어딘가에서 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커피는 그 막힌 길을 뚫어주고 코코넛 오일은 그 길 위에 부드러운 쿠션을 깔아줍니다. 두피의 숨통이 트이는 순간 모근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머리를 감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머리를 준비하셨습니까? 탈모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커피 한 스푼, 그리고 당신의 손끝 온도만으로 당신의 정수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통영에서 혼자 사시는 하순옥 할머니는 83세 나이에도 아침마다 빗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울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박사님, 내가 뭘 바란다고 그러겠어요. 그냥 빗에 머리카락이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순옥 할머니의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바람일 겁니다. 머리카락은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삶을 지켜내는 작은 자존심이기도 하니까요. 할머니는 머리를 감고 난 뒤 항상 정수리와 귀 뒤가 당기고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샴푸는 순한 걸로 바꿨지만 그래도 증상이 줄지 않았다고 했죠. 이때 제가 확인한 건 두피 속 혈류량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아질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두피까지 피가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국 모근은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점점 활동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저는 순옥 할머니께 따뜻한 압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머리에 덮은 채 5분간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두피의 온도를 높여 모세혈관을 열어주고 피가 더 잘 돌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그 직후 커피 한 스푼과 코코넛 오일 3방울을 섞은 혼합물을 손끝으로 두피에 조심스레 발라주시는 겁니다. 정수리 중심에서 양쪽 귀 방향으로 그리고 뒤통수 방향으로 나비 날개를 그리듯 바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셋째, 감기 전 두드림 자극을 주는 것. 손끝으로 30초간 두피를 톡톡 두드리듯 두드려주면 말초 신경이 자극되고 두피는 더 활발히 반응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독일과 영국의 탈모 클리닉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 전 습관입니다. 특히 노년기 탈모 예방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열흘 만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감고 나서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빛을 들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두피가 희망을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모발은 눈에 보이는 조직 중 가장 마지막에 산소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몸 전체의 순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 중에 혹시 샴푸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 애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머리카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 걷는 시간, 감정 상태, 수면의 질,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습관을 매일 반복하느냐에 따라 머리는 달라집니다. 순옥 할머니는 지금도 아침마다 수건으로 두피를 데우고 커피와 오일을 조심스레 바르십니다. 머리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야 그 머리가 나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제 진료 인생 50년 중 가장 따뜻했던 말 중 하나입니다. 탈모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아껴왔는지 그 흔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당신의 두피에게 말 걸어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머리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껏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 머리카락 때문에 울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는 머리가 빠져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는 기억을 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빗겨준 기억, 연애 시절 연인이 쓰다듬던 손길, 그리고 손주가 머리카락 뽑으며 깔깔대던 웃음까지 그 모든 기억이 이마 위 작은 선 사이에 숨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 하나조차 결코 대충 대해선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김영자 할머니, 최태식 어르신, 이경순 할머니, 정영호 어르신, 조병철 어르신, 하순옥 할머니, 이 6분의 삶은 단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저에게도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감기 전의 시간을 바꾸며 탈모에서 벗어났다는 것. 커피 한 스푼, 코코넛 오일 몇 방울, 따뜻한 수건, 지압보다 부드러운 손끝의 마사지, 그리고 감는 시간보다 더 정성스러운 준비의 시간.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모근을 살리고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탈모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피부가 말을 거는 순간 우리가 외면했던 시간이었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친 결과였습니다. 저는 신태우입니다. 대학병원에서 피부과를 시작으로 탈모 환자만 수만 명을 만났고 이제는 작은 개인 진료실에서 매일 어르신들의 두피를 만지고 있습니다. 86의 나이지만 아직 하루도 손 놓은 적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머리를 감기 전 두피를 따뜻하게 데우고 혈관을 깨워 주십시오. 둘째, 커피와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 두피에 생명과 에너지를 주세요. 그건 비싼 약보다 더 좋은 치료입니다. 셋째, 손끝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손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모는 숨기지 마시고 당당히 마주하십시오. 습관은 바뀔 수 있고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아침 습관을 바꾸고 당신의 하루에 용기를 더하는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언제든 함께 고민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빗자루처럼 갈라지는 모발을 하루 3분으로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머리 위에 따뜻한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